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어저께 퀸즐랜드주가 락다운 해제를 12시에 했죠. 뉴스라든지 제 예상은 약간, 부활절 끝날 때까지, 락다운이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9명이 이제 호텔 자가격리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지역 감염이었는데, 한 명도 추적 가능한 수준이어가지고,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한 6시 정도에 해제를 할 줄 알았는데, 12시로 앞당겨서 해제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6시에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몰릴 수가 있으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12시를 해제를 해서 조금 분산을 시키겠다. 그 이유에서 앞당겨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퀸즐랜드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브리즈번에 계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코오로직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3월달 주택 가격 변동률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이제 주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 그 다음에 외곽 지역, 그리고 전국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보시면요. 전국적으로는 월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 달이죠. 3월 달에 봤을 때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때 뭐 보시더라도 얘기하기로는 33년 만에 이제 월 단위로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폭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죠. 뭐 원인으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예, 각 주별로 한번 보시면요. 2월 달부터 3월 달은 시드니 같은 경우는 3.7%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다른 주에 비해서도 시드니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밭이 3.3%, 그리고 캔버라가 2.8%,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로는 두 번째 멜번이 2.4%, 브리즈번 2.4% 증가를 했네요. 예, 분기별로 이제 보니까요. 분기별로 2021년부터 1, 2, 3월 달에 이제 평균으로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 나타내는데, 대도시 중에서는 시드니가 가장 크게 이제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소도시에서는 호밭이 7.6%를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으로 이제 보니까 2020년부터 그 다음에 2021년 3월까지를 나타냈을 때 캔버라가 12%, 그 다음에 다윈 14%, 호밭이 12.5% 이렇게 기록하면서 소도시가 이제 크게 이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레이드, 그리고 대도시 쪽에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서는 브리즈번이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간값은 전국 단위로는 61만 4천 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 이제 판매되는 주택 중에 쭉 판매되는 걸 이렇게 놓고 봤더니 중간에 이제 가격이 61만 4천 불이 되더라. 그러니까 시드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죠. 92만 8천 불인데 조만간에 1밀리언을 또 찍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번이 락다운이 좀 길다 보니까 73만 불, 아직은 조금 시드니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캐피탈 시티하고 그다음 외곽 지역하고 조금 차이를 보여요. 근데 이번 2월 달부터 3월 달은 캐피탈 시티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긴 한데 이제 분기별로 이제 보시면 외곽 지역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시티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외곽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제 친구들만 이제 보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제 회사 사무실이 이제 시내에 있는데, 나가고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이제 조금씩 정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산하다. 센트럴 시드니 CBD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공실률이 거의 한 50% 정도에 육박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멜번에 살고 있는데 가끔 이제 날씨가 좋거나 그러면 그 주중에도 점심시간이 좀 붐비긴 하는데 매주 계속해서 이렇게 붐비지는 않고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뭐 유명한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꽤 남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식당에 이제 자리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자리를 이렇게 조금 띄워놨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보인다는 거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예, 다음 이제 보실 그래프는 20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각 도시별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8개 도시 한꺼번에 이제 놓고 봤을 때의 상승률을 나타내고요. 멜번이 아무래도 이제 락다운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상승률이 회복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가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활활 타오르는 이런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브리즈번이라든지 애들레이드, 퍼스는 뭐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다음 이제 보실 그래프는요, 3개월 단위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이제 나타내는데 어떻게 이제 끊었냐면 어퍼 쿼타일하고 미들 쿼타일하고 로어 쿼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이제 도시별로 이제 틀리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가 가장 비싼 게 어퍼 쿼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 50%가 이제 미들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어 쿼타일이 25%. 이 가격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증가한 그 집들을 봤을 때 어떤 게 이제 가장 주택 가격을 크게 이끌고 있는지를 보면 비싼 이제 집 가격들이 이제 상승률이 이제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7%, 7%에 7.5%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중간에 있는 집들은 거의 한 4.8% 정도 되네요. 그리고 로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집들이 호주 부동산 가격을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신규 모기지 대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제 늘어났는지를 월 단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빌려졌냐? 제 기억으로는 288억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28 빌리언 달러 정도. 근데 이제 이번 달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가 286억 달러를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이제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융자는 제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이제 빌려줬다. 근데 2월 달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뭐 생각해 보시면 2월 달이 좀 적습니다. 일수가. 그러니까 28일 정도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빌려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로 가장 크게 이제 증가율을 이제 보이는 거에 실거주자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형 부동산의 대출이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투자형 부동산 대출을 이겼다라는 게 이게 크로스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가 재미없고 어디가 재미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저금리 환경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형 부동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한창 재미있고 이쪽은 재미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음은요, 한창 재미있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빌리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살짝 낮아지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42만 6천 불을 현재 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23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23년은 거의 한 17만 5천 불 정도를 빌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42만 6천 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거의 뭐 2배, 2.5배 정도 은행에서 더 빌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나중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돼 갖고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17만 5천 불일 때의 1% 이자하고 그 다음에 42만 6천 불에서 1% 이자는 거의 한 2.5배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걸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참 많이 해줬는데 신규 대출을 해줬을 때 위험한 대출이 어느 정도 선이냐 이렇게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호주에서는 어느 정도가 이제 위험한 대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제가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주 거하고 뉴질랜드 거하고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가장 첫 번째 이제 뉴질랜드에서 보고 있는 거는 DTI 5배인데, 그러니까 연봉이 제가 뭐 10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 5배니까 이제 50만 불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걸 이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는 이게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DTI 5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6배 정도가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는 5배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배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5배면서 보증금이 20% 안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이제 6배면서 보증금이 20% 안쪽에 있는 거, 요 퍼센테이지를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DTI 6배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달에 여기를 이제 딱 놓고 보니까 한 18% 정도가 돼요.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제 빌린 게 한 15%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게 위험한 대출이 이렇게 많으니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규제가 빡세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더 오르게 되면 DTI 단속을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 3월 초부터 해가지고요.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급된 게 규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 들어갔고 저번 주에 규제 당국장이 아직 규제 들어갈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문을 한 거죠. 이분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한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과열된 걸 봤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요번에 나온 자료를 이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게 과열이 진짜 심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긍정론자였던 분들마저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어쩌면은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빌려서 주택 구매에 뛰어들고 있는데, 뭐, 옆집에 있는 분이 50만 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도 50만 불을 빌려서, 뭐, 친구들도 다 보니까 뭐, 요 정도는 빌려서 집을 사더라. 해갖고 나도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자기 이제 재정 상태를 좀 점검하셔가지고, 내 소득 대비해가지고, 과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최저 뭐, 이자가 2에서 한 3% 정도,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보다 만약에 시장 금리가 뭐 몇 년 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주택 시장에 6에서 한 7% 정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다. 그런 거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보증금 20%만 있으면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구매하시기보다는 조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요 정도까지 현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성장에 이어서 주택건설 승인입니다. 얼마나 주택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녹색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택, 하우스고, 그 다음이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유닛하고 약간 이제 갭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국경이 봉쇄되면서 아파트라든지 유닛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적고 그 다음에 시내로 이제 인구 이동도 확실히 적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에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도 이제 수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유닛보다는 하우스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건설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각 주정부별로 이렇게 건설 승인을 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많아질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단독주택을 이제 건설 승인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데,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하우스가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승인을 이제 요청하면 승인이 요만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주택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는 단독주택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 유닛하고 아파트 이제 건설 승인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은행에서는 주택 건설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밀리언 단위니까요. 여기가 이제 밀리언이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2 빌리언 달러죠. 근데 이게 이제 월 단위로 해갖고 보니까 한 요 정도 한 4.2 빌리언 달러가 지금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을 지금 빌려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지표들을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과열돼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은 대출을 상당히 많이 빌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규제 당국은 아직 규제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에서는 아직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뭐 정부에서는요 아직까지도 뭐 성범죄 스캔들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계속해서 규제 당국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